한국군이 쓰던 구룡 다연장 로켓 도입 고려. 필리핀 육군이 한국으로부터 구룡 다연장 로켓 10여 대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도입을 논의하면서 운용요원 훈련 문제도 함께 협의를 할 거라네요. 필리핀 육군은 자주포가 없는 군대입니다. 수백 문의 곡사포와 박격포가 있지만 트럭에 싣거나 견인해야죠. 구룡이 도입되면 처음으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죠. 최대 36km까지 날아가는 구룡 로켓하는 빈약한 포병 전력으로 고심하는 필리핀 육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무장 세력의 테러에 대응하는 능력도 높아지겠죠. 구룡은 1978년에 개발된 무기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방사포를 대규모로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육군은 하나도 없었죠. 당시 미군에도 다연장 로켓이 없어서 구소련 BM-21 다연장 로켓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정도 생산되어 배치됐으나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개발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한인리 국방장관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속도 내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2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만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장관들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조만간 재협상 실무팀이 가동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뜻을 모았다. 또 정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MD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사재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올해 상반기 기준 3,010억 원을 미납하는 등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해당 사업과 관련 조속한 결실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국방장관도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날 정 장관과 수비안토 장관은 한반도 등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군사교육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유엔 PKO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F-35의 전력화 행사 비공개로 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17일 청주기지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 행사. F-35의 고도의 보안성 유고. 북 ICBM 파격하는 F-35의 공군 홍보 영상 눈길.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임수 예정된 F-35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전력화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모드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F-35의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F-35가 공개된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F-35의 비행 모습까지 공개하며 허세를 부려댔다며 공공연한 위협이며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보도했다. 공군은 이미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등을 통해 F-35의 대외 공개나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자산이며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F-35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대외 공개나 홍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화 행사는 새로운 무기가 작전 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군사적 의미와 대국민 보고 성격을 담고 있다. 공개 행사를 통해 대국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공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F-35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공군은 최근 F-35가 북한의 대륙간弾道미사일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모습이 담긴 홍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F-35A는 지난 3월 말 이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3대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보안이라며 도입된 F-35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 방전 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항속거리는 2222km에 달한다. 실용 상승 고도는 15,240m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km다. 최대 3822kg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다. AIM-9X 공대공 미사일과 GBU-12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한 전 지역과 한반도 일부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이달 안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해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로 불리는 글로벌 호크는 한 번 이륙대 최대 채공 시간이 약 30시간에 달한다. 시속 629km로 비행하고 최대 항속거리는 22,779km에 이른다. 미 중거리弾道미사일 시험 발사 INF 탈퇴부 두 번째. 서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난 8월엔 탈퇴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대북 경구성 ICBM 발사 예측 일단 빗나간 셈 중거리 미사일 아베티 속도 낼지 관심. 미국 중거리弾道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 국방부는 10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弾道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지난 8월 탈퇴한 이후 두 번째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날 대북 경고성 대륙간弾道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일단은 빗나간 셈이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험 발사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미사일이 5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국방부의 향후 중거리 전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 보름여 만인 지난 8월 중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외신들은 미 국방부가 11월께엔 중거리弾道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시험 발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에서 지난 8월 초 탈퇴했다.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가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였으며 러시아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INF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의 중거리 전력 증강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방식의 조약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이 중거리 순항 미사일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진행하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 속도가 나는 것인지 주목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하루 만인 지난 8월 3일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 달 내를 선호하지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8월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에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미국이 반덴버그 기지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의 일환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시험 발사는 미국의 INF 탈퇴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 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 북한의 추가 대미 압박 군사행보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